근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은 그게 아니다. 수백 개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정보를 막 쏟아 부어낼 때 도대체 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제가 책임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시스템과 언론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서 언론사들이 저런 짓을 저지르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면 읽으시면 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자협회고 이건 뭐 분명합니다. 기자들이 회원으로 돼 있으니까 언론사에 돌아가는 내막들을 그래도 제일 자세히 실는 신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정치를 얹어서 설명하는 신문은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매체 비평 전문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정도는 읽어볼만 하죠. 근데 이거 다 뉴스에 관련된 거고, 그럼 드라마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쇼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시사 제작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추정력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것들 얘기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PD 저널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소속된 각 직능단체의 신문들, 기자협회고, PD저널, 그 다음에 매체 비평 전문지,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이런 것들을 대충 보시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달만 읽어보셔도 꾸준히 읽어보셔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기사를 아마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자식 장난하는 친구 같은데 냄새가 좀 나는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두세 달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예전에는 이쪽에 진보 언론, 이쪽에 보수 언론을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 아 이게 왜 서로들 다른 얘기를 꺼내는지 짐작이 간다라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워낙 이게 그냥 펑크러져 갖고 아까 말한 대로 452대 5면은 두 개 놓고 비교해갖고 잘 들어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사실은 좀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려면 블록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관한 건 다 읽어봐야겠다 라든가 요번 한 달 동안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기사는 뭐든지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설정해서 하시면 조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죠. 쉬운 예로 제가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잘 알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는 공부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기사들을 다 모아 읽으면 뭔가 이해가 되고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가가 짐작이 되는데 어떨 때 이거 읽고 저거가 또 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와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쫙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구난방이면서 사실은 미디어, 언론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읽었는데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런 거 말고 라고 하는 분 계셔서 얘기를 드리면 그거 말고 그냥 좀 앉아서 누워가지고 그거만 하나 딱 보면 대충 오늘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중요한 건 중요한 거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알면서도 진보든 보수든 양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대충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거 뭐 없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요즘 뜨는 걸로는 제가 추천한다면 슬로우 뉴스 보시는 분들은 좀 슬로우 뉴스 페이스북으로 레터 서비스가 됩니다. 읽으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정리가 중요한 것들을 잘 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해결책이나 대안도 가끔 제시를 하고 슬로우 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번갈아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론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져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미디어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론사의 언론 얘기했지만 언론사는 아니에요. 언론사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어떤 뭐랄까요 활동을 보장받아야 돼서 시민들이 그렇게 막 야단치시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론도 시민의 몫이고 시민이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거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나쁘면 여러분이 손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득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언론들은 정치인들 입에서 나온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뿌리는 역할만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아까 따옴표에다가 제목 올리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예로 한 10년 간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2003년도 조사를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국의 중요한 신문의 중요한 정치기사, 미국의 중요한 신문의 중요한 정치기사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뭘 비교했느냐면 그 기사 안에, 중요한 기사니까 길게 썼겠죠. 그 기사에 몇 명이 등장하느냐.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는 거기에 이렇게 반박했고 누구는 이렇게 논평했고 이렇게 몇 명이 자기 의견을 내놓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중요한 정치기사 안에 미국의 경우, 미국 주요 신문의 경우 중요한 정치기사 안에 평균 10.6명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1.76명.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정치기사면 여당 얘기 듣고 야당 얘기 들었으면 2.0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1.76이면. 그럼 여당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고 다 쓴 거죠. 야당에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받아 쓰고 1.0이 많으니까 전체 통계를 보니까 1.76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당 얘기 들어야죠. 야당 얘기 들어야죠. 제3당 얘기 들어야죠. 보수 정치학자 들었으면 진보 정치학자 듣고 중도 사람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당 관련 기관장 얘기를 듣든지 학자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5.0, 6.0, 7.0 가야 되는데 우리는 1.76인 겁니다. 두 당 얘기조차 안 듣는 거예요. 양당 체제에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정치인은 마이크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시장님, 홍 시장님 거 들어가. 박지원 선생님 거 들으면 벌써 2.0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들어도 2.0 넘쳐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한 정치인이나 정치학자 얘기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하나, 젊은 새로운 정치인은 언론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노련한 박지원 선생님은 늘 나오셔도 정말 새롭게 젊은 피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들 눈에 띄지도 않고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물의 그 마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여성분들 풀어야 되는데 미국은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감히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정치 권력이 뭐랄까요 트집을 잡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돈으로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시장에 맡겨야 되고 자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불문율로 있죠. 정피해를 받으면 법원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가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가 있고 주 밑에 카운티가 있죠. 우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 120몇 개 기초자치단체에 언론이 없습니다. 신문사가 없는 신문사 없으면 방송을 보면 되지. 한국의 방송하고 미국의 방송은 다릅니다. 한국의 방송은 중앙 집중 방식이어서 전국 뉴스로 KBS, MBC, SBS가 막 내보내지만 미국의 방송사들은 다 지역 방송입니다. 조그마한 지역 방송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정치 뉴스 같은 걸 전달도 잘 안 합니다. 그럼
그러고는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방송은 속보만 보는 거고 방송 대신 이제 신문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정치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건데 신문이 없는 기초단체제가 120개, 그 다음에 한 100몇십 개는 또 신문이 일주일에 한 가지만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이 없어. 일주일에 주간지 딱 하나만 나오는데 한 곳에서. 그것도 정치 소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있고 정책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뭐 재미난 얘기가 잔뜩 있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신문을 갖다 거의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주지사 뽑아야죠. 하원 의원 뽑아야죠. 상원 의원 뽑아야죠. 트럼프를 뽑을까 바이든을 뽑을까 대통령도 뽑아야죠. 그럼 민주주의가 이게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 신문을 본 적도 없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게 나가지도 않고 어차피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이 연방정부하고 주정부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언론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래갖고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시면 세액공제, 기업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광고를 한 거는 다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사에 유지가 되는데 거기 가서 기자해봤자 비전이 없는 거죠. 기자를 안 하니까 신문사가 기자를 채용했을 때 그 기자의 봉급을 매칭으로 해갖고 신문사에서 주고 지방정부에서 또 주고 해갖고 넉넉히 주는 방식. 몇 년 동안은 봉급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언론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새로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일을 잘 겪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문이나 좋은 방송이 있다면 또 잘하는 기자가 있다면 좀 후원도 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갈피를 잡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런 NGO 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죠. NGO 단체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힘을 모아서 뭔가 집합적인 행동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시민단체도 어렵죠. 시민단체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고 물을 때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시민 한 사람마다 하나씩의 NGO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환경이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뭐 상관없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한 사람마다 하나의 NGO를 가지고 사회 참여, 민주정치에 참여하면 그때서부터는 뭔가 이루어지는데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선거 때 되면 이제 나선다. 실제로 정치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가 정치입니다. 그 다음 선거 나서 그러고 나서 선거는 그 정치에 대한 평가만 한 표로 행사를 하시는 거지. 진짜 정치는 투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확인하고 야단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 지난 4년간 지난 5년간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선거 직후부터 선거 직전까지가 진짜 정치인 거고 그 주체는 여러분들이고 거기에서 언론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만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걸 야단치고 그냥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긴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언론 스스로 뭔가 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시민들이 또 나서주실 텐데 언론이 그런 움직임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책임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실 것 같은데 됐다. 부산 민주시민교육 관구 사업 운영. 이게 뭐냐면 2021년에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지역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부터 조금씩 해보자.
그리고 46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들이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한번 좀 내보십시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냈습니다.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확실히. 그럼 센터를 하나 만들죠. 라고 부산시가 옳다구나 좋다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의 80%를 잘랐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면 기분 나쁜 쪽만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20%는 남았네? 아니죠. 그 20%, 80%를 잘라내고 20%는 부산시 소속의 여성가족국의 평생교육진흥센터인가 뭔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교육과 이 교육이 같겠습니까? 네, 다르죠. 그래가지고 관급화가 되는 거죠. 시로 넘어갔으니까. 여성가족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는데, 이거가요?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는데, 자, 어디를 보고 눌러야 되나요? 1번. 그렇게 썼는데, 다른 신문은, 야, 부산 시민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교육은 그냥 돈 다 빼먹었지라고 쓴 거죠. 이거는 돈을 자른 사람을 인터뷰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건을 가지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혈세 빼먹었다. 민주시민 교육을 갖다 간급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전혀 다른 뉴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흥분하면 안 되고 이거만 보면은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진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 좀 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2%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지하철 요금이, 기본 요금이. 지하철 너마저 오르냐? 전기 습수수 다 오르는데 이렇게 썼는데 어떤 신문은 SBS 인상이라는 말을 외람되어서 못 쓰고 조정이라고. 조정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지하철이 여러 개 있는데 거리마다 가격이 똑같거나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막 들쑥날쑥하면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조정인데 기본 요금을 확 12% 올리는데 조정. 외람되지만 조정. 이건 조정이냐 인상이냐 휘말리기 쉽니까? X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X만 쓰는 경우 이게 이제 기계적 산술적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은 것이 맞느냐? 글쎄요. 이 판단하십니다.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코로나를 놔드리는데 바로 없습니다. 무료로 목숨이 위험한 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놔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제목이 길어서 줄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줄이려면 이 필요 없는 종합이라는 걸 빼고 여기다가 백신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언론이 그때그때 작업을 달리하는 거죠. 이것만 보여주다가 저것만 떼서 보여주다가 살짝 비틀어 보여주거나 옛날하고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인데 옛날과 비교를 안 하고 이번 것만 살짝 보여준다. 이런 식입니다. 이건 공부 안 하면 모른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때그때 미디어 평지를 보시면서 언론이 속여봤자 지들 머리도 한계가 있어서 다 많은 몇 가지 수를 갖고 소개한 거니까 그때그때 뭐라고 몇 개만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제 걱정 이거는 김정은 죽었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죽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아프신 것 같다? 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말짱하시네.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게 북한은 죽었다고 얘기해도 확인이 안 되고 안 죽었다고 얘기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책임 완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읽어봐요. 누구나 다 읽어봐요. 장사는 잘 돼요. 그러니까 책임도 안 묻지 어차피 알 수도 없지
사람들이 다들 읽어주지 하니까 그런 가짜가 많고, 또 일본의 혐한 세력, 특히 북한을 싫어하는 세력들이라든가 미국의 우익 세력들이 거짓말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미국만 보셨다는데, 이런 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하려고 기사를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경화 장관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모든 미국이 다 합니다.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아예 막 안달이 난 거죠. 뭐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것들이라. 좀 아시겠죠? 천천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격렬하게 선동하는 거에는 펴놓지 마시고 퍼뜨리기 전에 아무튼 고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 정도는 상당히 좀 점잖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답조 있게 물어주셨네요. 어떤 분은 손을 들더니 한 달에 양국값이 얼마 들어요? 멋져요. 네? 멋있어요. 양국값은 많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빈티지 샵에서 5만 5천 원에 산 거고요. 오, 빈티지 샵을 가르쳐 주세요. 홍대 앞에 4층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형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냥 벗기면 됩니다. 양복점에 가서 그냥 벗기면 50% 세일입니다. 전시용품. 원래 그렇죠. 냉장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대도 그렇죠. 그렇게 사야지 안 그러면 어려워 비싸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습니다. 하나로 풀어서 10분 안에 하나로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헌법 정문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독립군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서 나라를 전쟁을 치르고 1948년 일본군을 몰아낸 다음에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은 조선왕조 무너지고 대한제국 없어지고 공건제가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서방의 우방 국가들과 함께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소련군과 중공군, 그때는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아니고 중공군을 몰아내고 북한 괴뢰군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부터, 그때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48년 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럼 왜 굳이 임시정부부터 보면 안 되냐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다들 생각하신 대로 뭔가 친일에 관련됐다거나 기득권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쭉 어느 한 시점부터 자유반공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점부터 따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중국하고 친해진다거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땡래쉬라고 합니다.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또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세인데 갑자기 뒤집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반동, 땡래쉬라고 합니다. 땡래쉬가 언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언제 생기냐면, 첫 번째 1987년 민주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해서 함께 잘 살면 되지 뭘 뺑래시가 생기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화가 되더니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동안 반공을 어떤 비즈니스의 발판으로 삼아서 움직이시던 분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회를 생각하면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한기총 같은 겁니다. 교회는 반공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쭉 하면서 정부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방정책을 쓰면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래를 터야 됩니다가 슬쩍 나오더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보수 우익의 반공을 기반으로 했던 분들은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회가 똘똘 뭉쳐갖고 한기총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 한기총에서 결국 전광훈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1차 백매시. 2차는 노무현 대통령 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진보 정권이라는 것들이 한 10년 해먹고 그 전에 김영삼 정부도 흔들흔들했고 해서 국가의 철학이 흔들렸다. 새로운 보수 철학을 가지고 국가의 이념부터 튼튼히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의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도입된 거고 그런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 뉴 라이트는 결국 기독교하고 만나가지고 뉴 라이트 전국 의장도 사실 목사님이 했죠. 그래서 김땡땡 목사님이 했습니다만 기독교 보수와 정치 보수가 만나가지고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 정치 철학의 어떤 기반을 만들자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노가 생기고 3차 반동 백래시가 생깁니다. 그래 좌파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하려고 했더니 좌파는 좌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극우 보수라는 세력이 확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역사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폭발점에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아무튼 어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뭐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 지역위에서 진행한 모든 강연을 80편하고 하는 강연적이 있습니다. 네, 경력이 3, 40년 되시니까 굉장히 달변이시죠. 수고하신 대기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